네, 구건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의 코 성형에 대한 노하우를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 성형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취향이 다르죠.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돈 내고 수술했으니까 티가 나더라도 확실하게 좀 예쁘게 수술을 하는 것이 나는 선호하는 방향이다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되도록이면 좀 남들한테 수술한 티를 안 내고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공 보형물을 쓰는 것이 그런 모양을 만들기도 좋고, 자가 조직을 채취해야 하는 데 대한 환자에 대한 부담감과 또 시간적으로나 또는 이런 것들에 훨씬 더 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 실리콘 재료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 인체에 많이 생물학적으로 좀 적합도가 높은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저의 개인적인 그런 성향은 어떤 업그레이드 됐다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결과적으로 부작용 리스크가 점점 높아진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체 조직이나 자가 조직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인공 보형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실리콘, 고어텍스, 매드포어, 메쉬 같은 인공 보형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지 벌써 한 7년쯤 돼갑니다. 이제 자가 조직과 기증 진피라든 그런 인체 조직을 사용함으로써 제가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부작용의 발생률이 이런 인공 보형물 사용할 때보다 10분의 1 이내로 줄었다는 것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인공 보형물에 대한 필요성을 잘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2010년도에도 이미 코 성형에 대한 그 발전이 많이 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단순히 코를 높인다거나 미적인 그런 모양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코의 기능과 코 성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굉장히 관심이 높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다만 10년이 지나면서 2020년도에는 기술적으로도 보완이 되고 또 성형 재료들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면서 자연스러움, 그 다음에 안전함, 그 다음에 코의 기능, 이 세 가지에 더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인공 보형물은 사라지게 되고, 예를 들면 기증 진피나 기증 연골 같은 인체 조직들이 점점 더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수술들이 더 발전될 것입니다. 물론 자가 조직은 기본적으로 변함없이 어떤 베이스를 이루면서 사용될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학회에 강연 발표라든가 또는 학술지에 보고하는 그런 내용들은 좀 간추려 보면, 첫 번째로는 실리콘을 사용해서 코 성형을 한 경우에 실리콘 주변에 피막, 캡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코 수술 후에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또 그것을 재수술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또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지 또는 제거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실리콘 피막과 관련된 연구를 했고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 연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수술을 할 때 그럼 실리콘 대신에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까, 그것의 어떤 결과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